자, 그 밖에 관심 가는 당선인을 쭉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목받는 당선인 바로 이 사람일 겁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지지를 보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가속도를 붙여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입지 굳혔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생각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언론들 표현을 보니까 배 소장님, 네. 헌정사상 최초의 4선 시장이란 타이틀이 있어요. 오세훈 시장. 오세훈 후보의 당선 4-0으로 대변됩니다. 왜요? 전대미문입니다. 4선 아하. 서울시장 아하. 없었습니다. 역대.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루즈벨트 대통령 2차 대전의 영웅이죠. 네. 정말 전대미문에 이 전대미문이 붙습니다. 4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2011년 서울시장직을 던지고 난 이후에 지난 보궐선거로 다시 복귀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전화비복이다. 와신상담이다. 네. 0. 그래서 대통령 대선 영순입니다. 하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과연 서울시장으로서의 성과가 뭐가 나올 거냐? 부동산. 그리고 이제 보니까 대통령이 되는데 내부 경선에서 중요한 건 당심이더라. 민심은 괜찮은데 당심을 가져올까? 그래서 중요한 게 자칫 서울시장은 잘할 사람, 서울시장만 할 사람. 네.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탈피하느냐 중요한 거죠. 임승호 대변인 오래 기다리셨어요. 앞서 기자가 이제 물어보니까 당장의 대권 후보로 이제 뭐 등극했다 하니까 사치스러운 생각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국민분들 중에 저 얘기 별로 안 믿을 거예요. 에이, 대선 나올 거면서 그럴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뭐 저런 태도로 임해야 되고 뭐 당선 소감에서 다음 대권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하긴 어렵죠.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성격상 저런 말이 진심이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다음 대선 기준으로 하면 지금 4년, 5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번 대선 기준으로 4년, 5년 전이었으면 사실 보수 정당의 유일한 대권 후보라고 불렸던 분이 황교안 전 총리예요. 그리고 불과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이 이 보수 정당의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거의 예측을 못했을 거기 때문에 다소 좀 무의미한 예측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임이 서울시장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언급하면서 교차 투표가 있었다라고 그랬네. 했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정당만 바꿔서 반대로 교차 투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다소 이긴 지역들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승리했고요. 아, 그래요? 단순히 자치구에서 승리를 한 것뿐만 아니라 424개의 행정동에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단위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시던 분들이 시장 선거에서는 송영길 후보를 택하지 않고 오세훈 후보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다소 고전을 겪고 있는 것은 연령별 세대별 지지율인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지만 네. 지금부터가 사실 오세훈의 시간입니다. 네. 시의회가 이제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네. 뒷받침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정에 따라서 어떤 그런 행보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 임승호 대변인님이 조사를 샅샅이 해오셨어요. 어떻게 이겼는가 다 조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요. 그런데 요거 하나 짚을게요. 최재명 교수 한 45초 드릴게요. 5년 만에 국회 재입성한 안철수 당선인한테도 관심 쏠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권 도전을 할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의 지지 기반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본인은 어쨌든 대권을 또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총선에 공천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대권 가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권 도전할 것이고 당권을 잡게 되면 공천권을 활용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국회 상황을 만들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대권 도전할 그럴 계획을 아마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당선도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끝에 지금 원내 재입성하게 됐습니다.